돼 있어. 그 당시에 일본이 이렇게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 그럼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에너지 값이에요. 전화가 오네. 아, 누구지? 아, 우리 저기 진슈왕 누나가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여기 차바가 오고 있어, 누나야. 차바? 아, 여기 여기 저기 뭐냐, 땅 좀 조사 좀 보러 와서 부동산. 그래, 어딘데 부안 아니 뭐 중재요? 아, 그거는 내 영업 비밀이야. 내 영업 비밀을 자꾸 캐내지 마. 나 끊는다. 바쁘다 지금. 지금 촬영 중이다, 누나야. 오늘 안 들어와? 오늘 들어가. 누나야 촬영 중이다. 지금 꺼야 돼. 지금 녹화 중이야. 저녁 늦게 와? 몰라 와. 그거는 내가 여기 스케줄에 따라 틀리니까. 저녁밥 먹으려고 여기 딴 어디 가가지고 약속 거시기. 누나 너 뭐 나 어차피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잖아 나. 알았어 끊어. 우리 진시황 누나. 자, 뭐 어디까지요? 정주영 회장의 파이프라인 사업. 이 양반이 그때 그게 성공했으면 진짜 이게 세계 지금도 글로벌 기업이지만 그때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했어요. 이 양반 손 안에 일본이 지금 푸틴이 가스밸브 달갔다 열었다 닫았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래 정주영 회장한테 그 권한을 준 거야. 천신들이 일본에 이게 목통을 딱 쥐어준 거야. 이게 정주영 회장한테 천신들이 일본에 목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쥐어준 거야. 자, 지금 보면, 푸틴이 가스밸브를 이렇게 서유럽에다가, 틀었다, 하면, 서유럽 사람들의 목줄을 갖다가, 쥐었다가 풀었다 하는 거죠. 똑같아요. 원래 천신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하고, 정주영 회장한테, 이제 뭘 하냐면, 정주영 회장한테 일본의 목줄을 잡은 그 권한을 쥐어줄 거야.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럼 이게 에너지로 해가지고 일본의 목줄을 쥐어준 거야.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이게 성공했으면 그게 됐어. 그게 나중에 이게 들통이야. 대한민국 이제 여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하여튼 박정희 때가 아니구나. 군부 정권 시절 때 그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정주영 회장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적들하고 내통죄로 해가지고 이게 끌려가가지고 그 당시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고초를 한번 받고 그 다음부터 그 사업이 이제 이게 무산이 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게 이제 무산되고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게 잘 됐으면 소련가 붕괴가 안 됐어. 재정이 그래서 확 피기 때문에. 자. 이게 천신계까지 뚫으면 다 알아. 이거 누가 가르쳤냐? 천신들, 이게 정주영 회장은 몰라. 자기가 일본의 목줄을 자기가 쥐고, 그거로 해서 일본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거를 정주영 회장 그거 몰라요. 천신들이 거기까지 안 가르쳐요. 그것까지 가르치면 얘가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것까지 안 가르쳐요. 그냥 돈이 된다는 것까지만 가르쳐줘. 천신들이. 정주영 회장한테는. 그래, 내가 정주영 회장한테 들은 게 있고, 천신들한테 이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양쪽 말을 들으니까, 이게 이제 다 이제 이게 다 엮어지는 거야. 모든 게. 이게 국제 정세까지 다 그 당시에 이게 엮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세계사가 이제 뒤바뀌는 그 일이 이게 틀어지면서 세계 정사가 이게 뒤바뀌어져요. 이게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그게 성공이 돼서는 소련이 그렇게 쉽게 붕괴가 안 됐어요. 그때 5대5였을 거야, 아마. 정주영 회장이 순수하게 나오는 이익의 50%는, 그게 정유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돈이 됐든, 그 순이익의 50%는 소련공산당, 50%는, 현대정유. 그때 현대정유 주식 사고 그게 됐으면 대박을 났겠죠. 이게 주식 공부. 이게 천신계까지 뚫어서 보면, 주식이 쉬워져요. 이게 생각보다. 근데 제가 이게 강의할 때는 주식보다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 깨치기 위해서, 저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현대 정유를 사놓고, 그때만 사놨어도 대박 났다고요. 그때 사놓고 이것까지 성공했으면 왕대박 났어. 재밌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게 해안선, 이게 나중에 이 정주행이 어떻게 하냐면, 파이프라인을 대륙붕 해안선 밑에다 깔라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지하에다 깔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 기름 도둑들 있잖아. 기름 도둑들이 와가지고 다 이걸 뜯어. 우리가 핀돌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기름 도둑 영화 봤잖아. 그게 파이프라인이 특히 이게 북한까지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 정주영 회장이 보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이 길면 중간에서 기름 도둑들이 많이 있게 돼. 그러면 이게 어떤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양반이 이게 라인을 크게 두 개로 깔아요. 하나는 저기 원유가 저기 기름이 오는 저기 라인. 원유가 아니라 기름이 오는 라인. 아마 저기 나중에 나중에 처음에는 원유를 넣고 나중에 그 파이프 저쪽에다가 아예 저기 정제를 아예 저기 이제 소련 땅에서 해가지고 원유 자체를 이렇게 보내는 걸 할 거야. 그러니까 원유 라인이 이제 그게 그 원유 라인을 깔아서 오고 또 하나는 이제 저기 가스 라인을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저기 건설비가 이제 저기 많이 들어가요. 그냥 땅에다 묻어야 건설비가 좁게 들어가는데, 근데 정주영 회장이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기 바다로 해서 이게 대륙붕이죠. 이제 대륙붕으로 해가지고 이게 오는 게 안전하다. 왜냐면 기름 도둑들이 파이프 라인이 거기서 오면 기름 도둑들이 거기서 다 빨대 받고 다 빼간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이게 지도를 보면 소련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킴차크 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해안선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제일 큰 라인을 다 싹 깔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정유수 시추하는 데서 시추에서 또 라인들이 어떻게 작은 라인들이 다 그쪽으로 다 몰려. 그럼 거기서 큰 라인이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글로 한꺼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그게 북한 쪽 동해로 이제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모든 공단 시설이 다 이게 저기 남해 쪽에 있어요. 중공업 이쪽에. 포항 쪽에 포스코 현대제철도 다 그쪽에 있죠. 이쪽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경남이나 이쪽에 있어. 다 대부분 동해 이쪽 남쪽으로 해가지고. 그래 그쪽에서 이제 많이 쓰니까 그쪽으로 딱 해가지고 여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을 다 보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유를 갖다가 다 정제를 하고 이제 저기 해갖다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이제 최고 대박 나는 게 일본에다 파는 거야. 그 일본에다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묻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거기다가 정제를 해가지고 휘발유, 등유, 경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갖다가 그 완전히 일본 전역을 갖다가 독과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원유 다 배로해서 들어와야 돼. 모든 에너지가. 그죠? 근데 배로에서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액화를 시켜야 돼요. 액화시키는 과정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액화를 시켜야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어.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파이프를 하잖아요. 그냥 직통으로 들어와서 그냥 쓰면 돼. 비용이 안 들어가. 중간 비용이. 배에 실을 필요도 없고 액화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에너지 그 경쟁력에서 원가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일본이 100이야. 이 에너지 이만큼 쓰는데 1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 그러면 정주영 회장이 100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30% 가격으로 들어가. 그러면 믿지는 장사 아닌가요? 안 믿져요. 자, 끝까지 들어봐요. 이게 정주영 회장의 이게 청사지에서 일본에 이렇게 배로해서 들어오면 얘네들은 똑같아. 얘들도 중동에서 다 들어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 얘들도 오이쇼크 다 한 방씩 맞았잖아. 그러면 이게 하면 최종 원가가 100으로 측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공장에 예를 들어서는 100에 그걸 사야 돼. 그렇죠. 당연히 에너지를 갖다가. 근데 가스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면 30에 팔아도 돼요. 그러면 100만원 주던 거 갖다가 30만원으로 팔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업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오마이 땡큐죠, 당연히. 그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일본의 그 에너지를 갖다가 독과점에다가 누가? 현대정유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독과점 기업으로 이제 발돋우면 돼. 어마어마하죠. 돈을 그냥 갈고리를 끌고 몸찌야지. 그 현대정유가 그때 했으면 그게 돼. 근데 성공은 이제 그걸 이렇게 파탄이 쳤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이게 그럼 30% 남는 게 없잖아요. 끝까지 들어요. 파이프 라이너 들으면 최초에 그 시설비하고 유지비만 들어가지 다 공짜야. 그럼 공짜에서 수익이 나는 거에 반절은 소련 공산당 쪽만 반절 우리가 가져가면 돼. 공짜야 다. 그냥 원가가 정확히 따지면 원가가 없어. 제로야.
이제 이동하는데 파이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밖에 안 들어. 가스 같은 게는 그냥 원가가 제로에 가까워요. 원가가 없어. 그냥 저기 땅파에다 꽂아놓고 그대로 뽑아서 그냥 가져가면 돼. 원가가 제로야. 원가가 제로예요. 원가가 없어. 그래도 일본에는 30% 파는데 일본에서 5만원 땡큐지. 근데 30%가 대부분이 다, 그 30% 대부분이 다 마진이야. 원가가 거의 제로인데. 자, 이해가 되지나요? 아니 그러면 그거 저기 뭐냐 소리 그 30% 나오는 거 반절은 소련한테 줘야잖아. 아니에요. 그건 안 줘. 야, 그 마진율이 이제 틀려지지. 야, 소련한테 제공되는 데는 어떻게 되냐? 네, 북한 그 국경선까지 가는 거기 비용이에요. 거기서 오는 원가까지를 계산해서 거기서 5대5로 남겨져요. 여기서 원가가 들어와서 여기서 정지하고 다시 팔아먹는 거는 누구 거예요? 현대적일 거야. 실제 그렇게 따지면 수익은 소련 공산당보다도 현대 정유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천신들이 그게 일부러 했어. 정주영 이 양반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 숨통을 갖다가 딱 에너지 숨통을 딱 쥐어주게끔 만들었어요. 왜요? 나중에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서 걔들이 보통 이게 어느 나라의 약점을 만들어내요. 천신들이 그걸 쪼았다 줄었다 하기 위해서. 근데 정정 회장을 통해서 일본의 목줄을 딱 쥐는 그걸 해요. 그게